몇만 원씩 불필요하게 내시기보다는 저는 충분히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셔서 못 아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내용들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내가 뺄 거 있으면 제대로 빼신 다음에 돈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보험답게 포스트보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보험 3가지는 가입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실비보험 없는 분들은 찾기가 어렵죠.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보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본인 보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보험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보험들을 가지고 있는 저조차도 보험은 꼭 하나만 남겨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손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고 실손이 바뀜에 따라 관심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할 때에는 실손보험의 유무와 가입한 시기 또한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실손도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보험 중 이 실손보험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갱신형이라는 겁니다. 갱신형 구조이기 때문에 정해진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한 시점부터 내가 100세까지 받겠다, 그럼 100세까지 계속 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실손도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한도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장은 낮지만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손의 갱신으로 나이가 어릴 때는 적게 올라가지만 점점 나이가 많아진다면 보험료가 높게 올라가는 시점이 올 텐데요, 그럼 그 시점에는 우리가 치료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도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거나 부담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손보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굳이 불필요하게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보험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인 제가 이런 내용들을 사실대로 말씀드린다고 해도 저한테는 이득이 되는 건 없지만 보험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이 특약인데요,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굳이 이 특약은 넣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입원을 하더라도 실손에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특약을 준비를 하면 실손 보장 외로 추가적인 일당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요, 만약 입원 일당이 5만원이다 그러면 5일을 입원하면 25만원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죠. 하지만 이런 특약들을 준비를 하시는 건 너무 좋겠지만 너무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상해와 질병 입원 일당 이 2가지 특약 3만원가량이나 하는데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20년 동안 144일 이상 입원을 해야 이 특약의 효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20년 사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야 당연히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주변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도 하고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큰 질병이나 요양병원 이런 쪽에서 입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급여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손이 있으시다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손이 없으시더라도 우리나라의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객님들 청구를 진행을 해드리다 보면 입원을 그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보장을 받으시더라도 몇 일 정도로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면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조금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성비가 조금 아쉬운 암보장 관련 특약은 조금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보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왜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암보험이라고 하면 진단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진단비일까요? 진단비는 정말 중요하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진단비를 가입하시면서 또 여기저기 진단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가적인 특약들을 굉장히 많이들 가입을 하십니다. 암진단비 외에도 암수술비, 그 외로
암 치료치료 입원 일당 이런 특약들을 가입을 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 특약들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 보험료만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만약 암진단비를 넣었을 때 보험료가 1000만 원을 넣는데 보험료가 14,060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암 진단비를 받는 경우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딱 내려줬다면 그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 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봤었을 때 보험료가 15,293원입니다. 진단비랑 비교를 했었을 때 너무나도 비싸다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매회 지급이기는 하지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만약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요즘 약도 좋으니까 항암 치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이 암 수술비 못 받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나 암 수술비 받아야 하니까 수술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가 14,060원인데 오히려 암 수술비가 비싸다면 이건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암 진단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암 치료치료 입원 일당인데요. 이 암 치료치료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입원을 했었을 때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6,280원을 내게 됩니다. 최근에 암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을 오랫동안 하시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며칠을 입원을 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암 수술 후에 평균적으로 입원하시는 일수가 1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암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권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그마저도 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을 하는 일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통원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팩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 일당보다는 진단비의 구성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보험료도 싼 것도 아니고 암 진단비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만 받아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나의 치료 방향의 선택의 폭을 넓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험 설계사인 저한테 보험 가입 유도로 전화가 매일 오는데요. 들어보면 정말 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입을 하고 또 가입을 해서 내가 어떤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가입을 하시는 것은 정말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료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필요한 지출은 아끼시고요. 정말 필요했던 보험들만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보험들을 줄이더라도 최소 몇만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건 정말 좋지만 최소한 너무 과도한 보험, 쓸데없는 지출은 아끼시면서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불안정한 시기에 보험료 부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들을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 포스트보험과 함께 나누신다면 친절하게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포스트보험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